안녕하세요. 아디오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와 수리논술, 미적분 단원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비수열의 극한과 증명에 대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결과는 모두가 알고는 있지만 증명하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은데요. 교과서에서는 다음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서 R이 1보다 큰 경우 적당한 양수 H에 대해서 R이 1 더하기 H를 나타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원 파트에서 증명했던 명제 1 더하기 H가 1 더하기 NH보다 항상 크다 라는 것을 이용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 라는 것을 증명한 뒤에 다음을 증명합니다. 다음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위에 있는 결과는 방금 증명을 해드렸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은 양의 무한대입니다. R이 1보다 클 때요.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로 R이 1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당연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의 n승은 1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도 또한 1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증명이 되었죠. 이제 세 번째를 한번 해볼게요. R이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R이 0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R이 0이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R의 n승은 0이니까 이것을 극한을 씌우면 R의 n승은 0이 되겠죠. 자, 이제 그 다음으로 R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절대값을 씌우면 R은 0과 1 사이가 되고, 즉 절대값 R분의 1이 1보다 크니까 위에 있던 사실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분의 1의 전체 n승은 이 녀석은 또 이 녀석이랑 같죠. 절대값 R의 n승분의 1 양의 무한대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방금 뭘 증명한 것이냐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이 0이니까 마이너스 절대값 R과 절대값 R이 다음과 같은 크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도 0이다 라는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R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면 수열 R의 n승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진동하겠죠. 그래서 수렴하지 않습니다. 진동합니다. 만약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절대값 R이 1보다 크니까 이제 저희가 위에서 증명했던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n승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R의 전체 n승은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등비수열 R의 n승의 부호가 교대로 이제 나타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진동하는 형태로 발산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증명의 핵심을 보시면 다음과 같죠. 첫 번째 사실인 R이 1보다 큰 경우에 n이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것을 저희가 수원에서 증명한 수학적 귀납법 명제 1 더하기 h의 n승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 왜냐하면 이쪽 우변에 있는 것이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 녀석보다 큰 녀석도 그 녀석이 1 더하기 h의 n승이죠. 이 녀석이 양의 무한대다 라는 것을 조금 어렵게 증명하고, 이 양의 무한대로 간다는 팩트 하나로 이제 나머지 3개를 증명해내는 논리였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는 급수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급수 파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명제가 이제 수리논술뿐만 아니라 내신 수능 문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어떤 명제였는지 살펴볼게요. 급수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다 라는 명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sn이라는 녀석을 a1부터 an까지 n번째까지의 합이라고 정의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즉 리미트 n이 무한대까지 sn의 값이랑 똑같죠. 그러면 가정에 의해서 저희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이 값을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은요, an은 부분합들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sn에서 sn 빼기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 녀석은 수렴한다는 가정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빼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데 sn 빼기 1로 나눌 수가 있겠죠. 수렴한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겁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제 또다시 s 빼기 s가 돼서 0이 됩니다. 즉 저희가 원하는 결과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간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으니까 끝났습니다. 직관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그러니까 수열 an을 무한번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딘가로 수렴하려면 적어도 저희가 뒤에서 더해줘야 되는 숫자들은 굉장히 작은 숫자들이어야 이제 극한이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실 자명한 결과죠. 한편 다음으로 이 명제가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교과서에서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명제의 역은 이렇게 되겠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이면 무한합이 수렴한다. 이 명제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판례 두 개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n이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 분의 1을 한번 이용해 볼게요. 자, 가정을 벌써 만족하고 있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당연히 0이죠. 분모가 매우 커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녀석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1 더하기 a2 더하기 an이 되죠. 이 녀석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n은 실수화를 하면 루트 n 더하기 1 빼기 루트 n이 되죠. 따라서 a1 더하기 a2 더하기 해서 an까지를 더하시면 가운데 텀이 다 사라지고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더하기 1 빼기 1이 되겠죠. 이 녀석은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그래서 극한은 0으로 가지만 급수는 수렴하지 않는, 즉 역이 성립하지 않는 발레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제 두 번째로 bn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bn은 n분의 1이에요.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죠. 그래서 위 명제의 가정을 잘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한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뭐 이런 식이죠. 저희가 한번 이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써야 되는 무한합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시그마죠. 이 녀석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되냐면 2의 n승분의 1승까지 더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 숫자를 조금 변형을 한번 해볼게요. 이 숫자는 다음 숫자보다 클 것입니다. 어떤 숫자보다 크냐면 1이랑 2분의 1은 가만히 냅두고요. 3분의 1을 바꿔서 4분의 1로 바꿉니다. 그럼 숫자가 작아지니까 이 식을 써주는 게 맞겠죠? 마찬가지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을요 전부 다 8, 8, 8, 8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분자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커지니까 숫자가 또다시 작아지겠죠. 그래서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그것보다 가까이에 있는 2의 거듭 제곱수로 다 바꿔줘요. 그러면 얘도 2의 n승분의 1이 여러 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이죠. 이 식도 2분의 1입니다. 이 식도 2분의 1이 되겠죠. 이 식도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총 몇 개가 나오냐면 1 더하기 2분의 1이 n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 식은 n이 무한대로 가면 당연히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n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어떤 것을 확인했냐면 저희가 구해야 되는 극한보다 이제 작은 식을 갖는 극한을 찾았어요. 근데 이 극한이 양의 무한대로 가니까 이 숫자보다 당연히 큰 숫자도 n이 무한대로 가면 양의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이 숫자도 양의 무한대가 됩니다. 따라서 n분의 1이라는 것도 리미트는 0으로 가지만 급수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였어요. 지금 사용된 논리를 보시면 어떤 숫자보다 작은 것을 이용해서 양의 무한대를 가는 것을 이용을 하였습니다.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등비수열의 극한을 설명할 때 R의 n승의 극한이 무한대로 간다. R이 1보다 큰 경우
이때도 어떤 것을 사용하였냐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작은 것도 커지니까 이 녀석보다 큰 것도 무한대로 간다 라는 논리를 이용했죠. 이것을 대학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비교 판정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비교 판정법을 이용해서 수열의 극한의 발산 혹은 수렴을 자주 판정하게 되는데요. 이 비교 판정법은 교과서뿐만 아니라 소리논술에서도 굉장히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잘 다룰 수 있으시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미분법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미적분 교과목에서는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모두 유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리논술을 공부하는 학생이 아니더라도 수능이나 내신을 공부하는 학생이더라도 여기에 나오는 공식들은 전부 다 증명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다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로 지수 로그 함수의 극한과 미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연산수 2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는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에 x분의 1승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1.1에 뭔가 가까운 것 중에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번 거듭제곱 형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으면 외우기가 쉽겠죠. 이 극한을 수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것은 고등학교 과정으로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2.71 정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컴퓨터가 알려주고 있죠. 이로부터 자연 로그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죠. 밑이 2인 로그를 자연 로그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이 정의들을 이용해서 밑에 있는 것들을 차례차례 증명해 볼 수 있는데요. 한번 빠르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녀석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다가 ln 1 더하기 x 곱한 것이죠. 다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x의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의 거듭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리미트를 안쪽에 씌워줄 수가 있겠죠. 1 더하기 x의 x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ln 2가 돼서 1이 되겠죠. 이게 고등수학에서 살짝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한데 사실 이 부분에서는요, 또 하나의 논리를 사용해야 됩니다. 어떤 논리를 써야 되냐면요, y는 ln x가 연속함수다 라는 것을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연속함수여야 이렇게 리미트가 안으로 들어가는 게 말이 되는 얘기가 됩니다. 이제 2번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2번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2의 x 빼기 1이죠. 자, 여기서는요 2의 x 빼기 1을 t로 치환합니다. 그러면 x는 ln t 더하기 1이 되고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겠죠. 그래서 t가 0으로 갈 때 ln t 더하기 1분의 t가 됩니다. 이 녀석은 1번의 역수와 똑같죠. 그래서 여전히 1이 됩니다. 3번이랑 4번도 한 번에 증명해 볼게요. 자, 3번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밑변환 공식을 한번 써보면 ln x 더하기 1은 가만히 있고 ln a분의 1이 이렇게 곱해지겠죠. 그러면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은 1로, 이 극한은 상수니까 그대로 남아서 ln a분의 1이 됩니다. 4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ax 빼기 1에서 ax 빼기 1을 t로 한번 치환해 봅시다. 그럼 똑같이 x가 0으로 가면 t도 0으로 가죠. 그리고 이 녀석은 t를 무엇으로 나눠야 되냐면 로그 a에 t 더하기 1로 나누면 되겠죠. 이 녀석은 또한 3번의 역수이기 때문에 ln a가 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극한을 한 번에 증명을 해보았어요. 이제 다음을 증명해 볼게요. 다음은 미분법 공식입니다. 미분법 공식을 살펴보면 2의 x는 2의 x가 그대로 나오고 a의 x승을 미분하면 a의 x승 그대로의 ln a가 곱해지고 ln x는 x분의 1, 로그 a의 x는 x분의 1에다 ln a분의 1을 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빠르게 증명을 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것은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2의 x 더하기 h 빼기 2의 x를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양변을 2의 x로 한번 묶어보시면 2의 h 빼기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이 바로 h가 0으로 가는 극한이 1이다 라는 것을 방금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2의 x라는 것만 남고 곱하기 1이 돼서 2x가 됩니다. a의 x승도 증명을 해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더하기 h 빼기 a의 x입니다. 이 녀석은 또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a의 x, a의 h 빼기 1 똑같은 원리가 나오겠죠? ln a가 곱해지고 ax 승이 됩니다. ln x 한번 증명해 볼게요.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x 더하기 h 빼기 ln x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ln 1 더하기 x분의 h가 되겠죠. 이 식은 이렇게 변형이 가능할 겁니다. h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x분의 h에다가 h분의 1을 곱한 거죠. 여기를 h분의 x를 냅두고 x분의 1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까 말씀드렸던 y는 ln x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리미트를 안에다가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x분의 1은 무관하니까 바깥에 빼주시고 ln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분의 h의 h분의 x가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통째로 2가 됩니다. 그럼 또 ln이랑 만나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값은 통째로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 x분의 1만 남겠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로그 a의 x 더하기 h 빼기 로그 a의 x가 되겠죠. 이 식은 사실상 거의 자명하죠. 왜냐하면 ln a로 뽑아서 밑변환 공식을 쓸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럼 또 h가 0으로 갈 때 위에 있는 식이랑 완전히 똑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 ln x 더하기 h 빼기 ln x. 이 녀석이 x분의 1인 건 방금 증명하였죠. 그래서 ln a분의 1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4가지 미분법 공식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삼각함수의 극한과 미분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삼각함수의 극한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덧셈 정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과 같이 예를 들어서 사인의 미분을 생각을 하고 싶다면 sin x 더하기 h에서 sin x를 빼는 것을 계산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덧셈 정리를 먼저 해결해서 저 덧셈 형태를 분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덧셈 정리를 먼저 살펴볼게요.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먼저 단위원을 그려요. 단위원은 반지름이 1인 원이죠. 그 다음에 각도가 알파인 것과 베타인 것을 세팅합니다. 알파인 것과 여기 이렇게 베타인 것을 세팅해요. 여기를 P, 여기는 O, 여기는 Q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그림에서는 저희가 알파보다 베타가 작은 것처럼 그렸지만 이거여도 일반성을 잃지 않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일반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쵸? 저희가 이제 동경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PQ에 대한 좌표를 쓸 수 있습니다. P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고요. Q는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로 나타납니다. 이제 삼각형 POQ에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코사인 법칙을 적용하시면 이쪽 각도가 바로 베타 빼기 알파죠. 그래서 저희가 베타 빼기 알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PQ 제곱은 저희가 5P 제곱 더하기 5Q 제곱에서 빼기 5P 5Q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 식을 다 대입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는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에다가 5P랑 5Q는 다 1이고 PQ는 좌표를 아니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에서 코사인 알파 빼기 코사인 베타의 완전제곱 빼기 사인 알파 빼기 사인 베타의 완전제곱이 나옵니다. 이 식을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곱이랑 제곱이 다 2를 없애주겠죠. 그래서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나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녀석의 마이너스 버전이 증명이 됐죠. 코사인 베타 빼기 알파는 코사인은 y축 대칭 함수니까 코사인 알파 빼기 베타랑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가 이 녀석이랑 같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이제 베타 대신 마이너스 베타를 대입을 하시면 코사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나오겠죠? 그래도 저희가 위에서 방금 본 것처럼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그냥 코사인 베타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다음에 사인 알파, 사인 베타에서 사인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겠죠. 그래서 맨 바깥으로 빼줘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한편 이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대입하면요, 또 사인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 또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베타 대입하면 또 사인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 둘을 나눠주면 탄젠트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 공식들을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이것을 왜 증명할 줄 알아야 되냐면, 삼각함수를 저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할 때 단위원을 쓴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삼각함수는 그냥 단위원과 함께 움직인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연세대학교 2014년에 단위원 그리고 삼각함수 그리고 타원까지 이렇게 3개를 동시에 제시문에 주는 문제가 등장했었습니다.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더 센 정리들을 이용하면 밑에 있는 공식들은 아주 쉽게 증명이 됩니다. 이것들은 간단히 방법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사인 2알파를 증명하려면 이런 두 배각 공식이라고 하죠. 위에 있는 식에서 베타 대신에 알파를 넣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알파가 1인 것을 이용하면 한 번에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가 않겠죠? 얘도 마찬가지. 베타 대신에 알파를 대입하시면 됩니다. 밑에 있는 사인 제곱 알파랑 코사인 제곱 알파, 이 녀석들을 저희가 반각 공식이라고 불렀던 게 기억이 날 것입니다. 반각 공식들은 다 여기 코사인 있는 이 식 있죠? 이 식을 그냥 쭉 정리하시면 됩니다. 3알파랑 코사인 3알파는 이제 베타 대신에 2알파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그 2알파를 대입한 식에다가 다시 배각 공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을 볼게요. 삼각함수 극한의 증명은 단위원 안에 존재하는 호와 삼각형 두 개의 넓이를 이용해서 샌드위치 정리를 쓰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테크닉을 이용하는데요. 증명 방법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극한값을 기하학적으로 증명할 때 서술 방식을 이제 저희가 수리논술에서 해야 될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습을 위해서 다음 문제를 증명해 볼게요. 삼각함수의 극한은 다음과 같은 게 있죠.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극한값에 대한 존재성을 먼저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x가 0보다 크고 어차피 0 근처에 있을 거니까 편의상 그림을 위해서 2분의 파이보다 작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증명은 다음과 같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쪽 점을 중심으로 하는 호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호의 각도가 x입니다. x가 양수라면 이제 이쪽 방향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왔겠죠. 그리고 여기를 O,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를 이어보고요. 여기를 또 이어볼게요. 이 선은 접선입니다. OA에 대해서 수직인 선이에요. 그리고 이 녀석과 만나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T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호의 반지름이 전부 다 1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음과 같은 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OB의 넓이보다는 당연히 부채꼴 AOB의 넓이가 훨씬 더 크고, 그것보다는 당연히 또 삼각형 OAT의 넓이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를 다 하나씩 나타내 볼게요. OAB는요 2분의 1 곱하기 1제곱 곱하기 sin x, 이게 삼각형의 넓이죠. 부채꼴은요 2분의 1 반지름 제곱의 각도였습니다. OAT는요 여기가 탄젠트 세타, 즉 탄젠트 x죠. 이 식은 2분의 1의 탄젠트 x 라는 것을 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 sin x가 양수이므로 x가 0보다 크니까요. 양변을 다 sin x로 한번 나눠줘 볼게요. 2분의 1도 나누고요. 그러면 1은 sin x분의 x보다 작고요. 이 녀석은 탄젠트를 sin으로 나누면 코사인의 역수만 남죠. 여기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코사인 x분의 1이랑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1은 당연히 1이니까 샌드위치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극한이랑 이극한이 1로 가니까 얘도 당연히 1로 가겠죠. 그래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sin x분의 x는 1로 갑니다. 즉 다시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 되겠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 다음과 같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그림에서 명백히 보이는 넓이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분의 sin x가 1이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자, 이제 x가 0보다 작다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은 아주 증명이 심플합니다. 위에서 밝혀낸 결과를 이용하면 돼요. 저희가 지금 이제 풀어야 되는 것은 x가 0-로 갈 때 x분의 sin x를 증명을 해야 되죠. 네, 이 식을 x를 마이너스 t로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t가 0 플러스로 가는 극한분의 마이너스 t분의 sin 마이너스 t가 되겠죠. 네, sign은 원점 대칭이니까 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서 결국에 t분의 sin t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0-로 가는 극한을 생각하더라도 간단한 치환을 통해서 0 플러스로 가는 극한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이 값이랑 똑같다는 거죠. 1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값으로부터 저희는 다음과 같은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가 0이다 라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방금 증명한 극한을 이용해서 다음은 아주 간단하게 증명이 되죠. 자, 첫 번째로 탄젠트는요, x가 0으로 갈 때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x, x sin x죠. 이 식은 이 녀석은 1로, 이 녀석은 1로, 그래서 1 곱하기 1분의 1, 1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식은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위아래를 1 더하기 코사인 x를 곱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x제곱 1 더하기 코사인 x 분의 사인 제곱 x가 나오겠죠? x분의 사인 x가 1로 가니까 이 녀석은 1제곱이 되고 얘는 1 더하기 1로 갈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됩니다. 자, 이제 덧셈 정리와 상학함수의 극한을 이용하면 다음이 아주 쉽게 증명이 되는데요. 사인의 미분은 다음과 같이 증명이 가능합니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x 더하기 h에서 sin x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h가 0으로 갈 때 덧셈 정리로 한번 쭉 전개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sin x 코사인 h 빼기 플러스네요. 코사인 x sin h가 되겠죠. 빼기 sin x입니다. 그럼 이 식은 다시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1 가만히 있고요. sin h 코사인 x랑 sin x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럼 코사인 h 빼기 1이 나오죠. 그러면 h에 대한 극한이니까 h분의 sin h는 1로 가죠. 그리고 h분의 코사인 h 빼기 1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희가 아까 뭘 증명했냐면 이걸 증명했어요. h가 0으로 갈 때 이것을 h에 대한 식으로 바꿔보시면 h가 0으로 갈 때 h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h죠.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h 빼기 1은 이렇게 제곱 곱하기 h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0이니까 0이겠죠. 이 값은 0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것만 남냐면 1 곱하기 코사인 x가 남겠죠. 코사인 x가 됩니다. 밑에 코사인 x의 미분도 마이너스 사인 x가 된다는 것도 똑같이 증명이 가능하겠죠.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해서도 증명이 가능한데요. 한번 그 방법을 이용해 볼게요. 코사인 x의 미분은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의 미분이죠. 2분의 파이 빼기 x의 미분은 사인의 미분은 코사인이라는 걸 저희가 방금 밝혔기 때문에 이 식은 마이너스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x가 되죠. 이 식은 다시 마이너스 사인 x가 됩니다. 이렇게 쉽게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미적분에서 다음으로 나오는 단어는 여러가지 미분법입니다. 몫의 미분법, 합성함수 미분법, 음함수 미분법, 매개변수 미분법 등 여러가지 미분법들을 소개하고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미분법들을 전부 증명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목세 미분법 쓴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다음 순서에 따라 증명이 가능합니다. 먼저 첫 번째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것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g x 더하기 h분의 1 빼기 g x분의 1을 계산하면 됩니다. 한번 통분을 해볼게요. 그럼 h 곱하기 gx 더하기 h gx 그리고 gx에서 gx 더하기 h를 뺀 거죠. 이 녀석을 마이너스로 한번 묶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h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이 결국 어디로 가요? g'x로 가죠? 이 녀석은요? gx로 가죠? 그래서 이 식은 마이너스 gx는 2개가 나오고요. g'x가 나옵니다. 자, 이제 2번을 한번 증명해 볼게요. 2번은 곱셈이라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g분의 f의 전체 미분은요. 이 식은 fx 곱하기 gx분의 1의 전체 미분이니까 곱의 미분법에 의해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이었죠. 뒤에 것을 미분하는 분수식 미분이 방금 아까 증명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한번 써보겠습니다. f'x gx분의 1 플러스 gx의 완전제곱분의 마이너스 fx g'x 그래서 통분해 주시면 gx의 완전제곱분의 f'x gx 빼기 fx g'x 라는 식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목세 미분법이었죠. 이제 이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저희가 수투에서 알고 있었던 다항함수 미분 공식 x의 n승을 미분하면 n이 떨어지고 지수가 하나 까인다 라는 이 미분 공식을 n이 자연수에서 정수 범위로까지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그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승의 미분이 nx n 빼기 1을 알고 있을 때 정수 n에 대해서도 정수까지 확장해도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증명해보는 문제입니다.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당연히 저희는 정수 n이긴 한데 정수 안에는 이미 자연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n이 0이면 성립한다는 것은 수투에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n이 만약에 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n이 0이라면 이제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것은 x의 0승의 미분, 그러니까 1의 미분이죠. 1의 미분은 그냥 0이죠. 그래서 얘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n이 0보다 작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n이 정수인데 음의 정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자연수 스몰 m에 대해서 n은 마이너스 m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면 x의 n승은 x의 마이너스 m승이고 이 식은 다시 x의 m승분의 1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을 이제 목세 미분법을 이용해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의 m승분의 1의 미분이니까 이거는 목세 미분법에 의해서 x의 2m승분의 마이너스 m x m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저희는 다시 마이너스 m배에다가 x의 마이너스 m 빼기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m이 n이었죠. 그래서 돌려놓으시면 n의 x의 m 빼기 1 그래서 저희가 수투에서 알고 있었던 그 형태가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신기하고 놀라운 공식이죠. 이렇게 자연수 범위에서만 성립하던 공식이 정수 범위까지도 성립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목세 미분법의 또 다른 활용으로는 삼각함수의 이제 다양한 미분 공식들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몇 가지만 해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만 쓰면 바로 나옵니다. 자, 탄젠트 미분이 왜 시컨트 제곱인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이 녀석은 코사인 제곱 x분의 목세 미분법을 쓰시면 코사인 제곱 x 빼기 이제 사인 x는 이제 가만히 있고 코사인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그래서 분자가 1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 제곱 x분의 1, 즉 시컨트 제곱 x가 돼요. 이런 식으로 코탄젠트는 사인 x분의 코사인 x, 시컨트 x는 코사인 x분의 1, 코시컨트 x는 사인 x분의 1. 여기서 전부 다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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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분. 이렇게 목세 비문법을 다 써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저 형태들이 나옵니다. 탄젠트 미분은 시컨트 제곱, 코탄젠트 미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시컨트 미분은 시컨트 탄젠트, 코시컨트 미분은 마이너스 코시컨트 코탄젠트. 이거 꼭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다음 합성함수 미분법으로 알아볼게요. 합성함수 미분법은 수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미분법이죠. 교과서에 증명이 수록이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 증명은 엄밀하게는 완벽한 증명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합성함수 미분법에서 이제 교과서에서 소개하는 증명이 보통 이런 형태예요. F합성 G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Gx 더하기 H 빼기 Gx에서 이 안에다가 넣어준 거 한 다음에 gx 더하기 h 빼기 gx를 h로 아는 걸로 분해를 해서 얘가 f'gx, 얘가 g'x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쪽 영역이 0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분수식이 정의가 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증명을 할 때는 미분 가능하다라는 분수식의 정의와 완전히 똑같은데 분수식처럼 생긴 것은 아닌 어떤 동치인 무언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고등수학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의 증명은 넘어가지 않고 이것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수까지 확장했었던 이 공식 있죠. xn승의 미분은 n의 xn 빼기 1, 이 녀석을 이제 유리수까지도 확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수 n에 대해서 xn승의 미분이 nxn 빼기 1승인 것을 알고 있을 때 유리수 r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자, r이 유리수니까 유리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되겠죠. 유리수는요, 어떤 두 정수 n분의 n 형태로 나타납니다. mn은 정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저희는 이제 뭘 증명해야 되냐면 y가 x의 r승, 즉 x의 n분의 n승이고 일 때에 y 프라임이 r에다가 xr 빼기 1인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자, 이 식을 살펴볼게요. 양변에 m승을 해봅시다. 그러면 y의 m승은 x의 n승이 되겠죠. 자, 이 식을 x로 한번 미분해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합성함수 미분법에 의해서 m이 떨어지고 y는 m 빼기 1, 그 다음에 속미분 dy dx가 이렇게 곱해지겠죠. 다음에 이 식은요, n에다가 x n 빼기 1이 됩니다. 따라서 dy dx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dy dx는 m분의 m이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x의 n 빼기 1을 y의 m 빼기 1로 나눠주면 됩니다. m분의 n은 다시 그대로 있고요. x의 n 빼기 1, 그 다음에 y의 n 빼기 1은 어떻게 되나요? y가 x의 n분의 n승이니까 y의 n 빼기 1승은 x의 n분의 n의 n 빼기 1승 이렇게 되겠죠? 이 식을 계속 처리하면 n분의 n의 x의 n 빼기 1 빼기 n 플러스 n분의 n이 됩니다. 그래서 n분의 n에 x의 n이 사라지고 n분의 n 빼기 1이 나오죠. 저희는 r이 n분의 n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얘랑 여기를 다 r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r의 x의 r 빼기 1승이라는 또 똑같이 생긴 놀라운 공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y 프라임이 r 곱하기 x의 r 빼기 1승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했어요. 그래서 x의 n승의 미분은
유리수 범위까지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미적분에서는 실수 범위까지 확장이 가능하다고 했죠. 이제 그 남은 파트를 증명해 볼게요. 실수로의 확장을 위해서 다음을 증명해 봅시다. ln 절대값 x의 미분이 x분의 1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이것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일단 x는 0이 되면 안 되겠죠. 0이면 로그가 정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크면요, 절대값이 그냥 나오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미분이 x분의 1인 것은 아까 초반에 보였어요. 다음은 x가 0보다 작다고 해봅시다. x가 0보다 작으면 저희는 ln-x를 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이 녀석은 목셈 미분법과 목셈 미분법이 아니죠. 로그의 미분법과 이제 합성함수 미분법을 이용하면 마이너스 x분의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x분의 1이 나옵니다. 똑같이 양수든 음수든 x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어요. 저희는 교과서에서 양변에 로그를 취한 다음에 각각 미분하는 로그 미분법이라는 방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 로그 미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유리수까지 확장됐었던 미분 공식이 이번에는 실수까지 확장이 가능해집니다. 실수 A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이 공식이 또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해 볼게요. 이 또한 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Y를 XA라고 하면 저희가 뭘 증명해야 되죠? Y'이 A의 XA 빼기 1임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한번 취해봅시다. 자, 먼저 로그를 취하려면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지 봐야 되는데 지수함수는 이제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줘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양변에 절대값을 먼저 씌우고 로그를 취합니다. 그러면 ln 절대값 y는 ln x의 a승이 되겠죠. 이 식을 이제 미분합니다. 그러면 y분의 y'은 x의 a승분의 이 녀석의 미분인 xa a 빼기 1이 나오겠죠. 이 녀석은 a 곱하기 x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y'은 a에다가 x분의 1 곱하고 다시 y를 곱해주면 되겠죠. 근데 y가 뭐냐면 x의 a승입니다. 여기다가 x의 a승을 넣어주시면 a 곱하기 x의 a 빼기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공식이 증명이 됩니다. 사실상 이 증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로그 미분법이라는 거 하나만 이용하면 제 생각에는 정수, 유리수로 이렇게 차례차례 확장할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실수까지 확장이 되는 것 같아요. 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나씩 확장을 되는 것을 보여줬는지 제 생각에는 그냥 저희가 배우는 여러 가지 문법들에 대한 응용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제 결론적으로 실수 확장까지를 얻는 거면 로그 미분법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은 역함수 미분법입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이제 문제에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죠. 이 복잡하게 생긴 형태를 이해하는 것이 역함수 미분법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x랑 y는 이제 역함수의 관계를 주어졌다고 했을 때 dy를 dx가 dx dy분의 1이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역함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됩니다. f'의 죄송합니다. 프라임이 아니네요. 정의를 한번 이용해 봅시다. 정의는 f에다가 f 인버스 x를 서로 합성시키면 항등함수 f가 나오죠. 그래서 이 식을 x로 미분하시면 f'의 f 인버스 x 곱하기 f 인버스의 통째 미분 x가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의 미분의 x는요, 다음과 같이 f 인버스 x 분의 1이 나오죠. 네, y는 f 인버스 x니까 이 녀석은 f y분의 1입니다. 그쵸?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인버스를 미분했다는 게 지금 y가 f 인버스 x니까 저 녀석의 좌변이 바로 dy dx입니다. 그쵸? 한편 x는 fy이기 때문에 x를 y로 미분하는 게 바로 f y죠. 얘는 dx를 dy로 미분했다. 그래서 이런 관계식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투랑 미적분에서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차이가 어떤 것이었냐면, 수투에서는 미분의 기호를 프라임으로 자주 썼는데 미적분에서는 프라임의 기호를 자주 쓰지 않고 분수식의 기호, 즉 라이프니츠가 미분의 분수식 형태를 이제 도입했다고 아마 들으신 바가 있을 거예요. 라이프니츠가 도입한 미분의 정의를 이제 자주 쓰게 되는데, 이제 분수는 아니지만 분수처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역함수 미분법을 보시면 저 dx분의 dy가 마치 양변을 위아래를 dy로 나눠준 것 같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분수가 갖고 있는 형태를 미분들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라이프니츠가 왜 이거를 분수식의 형태로 기호를 만들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쉽게 교과서에서 수리논술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증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제는 더 확장해서 수리논술과 이제 더 연결점 있는 파트를 알아봅시다. 바로 볼록성이에요. 이 볼록성이라는 주제는 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볼록성이라는 주제는 저희가 중학교 때부터 이차함수를 통해서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이런 것들로 이제 자주 만져본 토픽입니다. 그래서 수투에서는 저희가 미분과 함수가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 증가감소와 극대흡소에 대한 관계를 알아봤죠. 수리논술에서는, 그리고 미적분에서는요, 볼록성과 미분을 연결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2번 미분한 것이 이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다, 2번 미분한 것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다, 이런 결과물들을 아마 외워서 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수투에서는 증가감소와 미분에 대한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해주고 있는데, 미적분에서는요, 교과서에서도 볼록성과 미분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볼록성의 정의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을 한글말로 대충 떼우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제 교재에서는 이 볼록성과 미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수식을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것입니다. 먼저 볼록의 정의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i가 구간이고 f가 i에서 정의된 함수라고 합시다. 0과 1 사이에 있는 어떤 임의의 실수 t와 구간 i의 두 원소 x랑 y에 대해서 ftx 더하기 1 빼기 ty가 tfx 더하기 1 빼기 ty, 저 부등식을 만족하면 f는 i에서 아래로 볼록하다고 얘기합니다. 저 식이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로 볼록인 f를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떤 i가 있어요. i에서 아무거나 원소 두 개를 찍습니다. x랑 y를 찍어요. 그러면 지금 저 좌변의 식에서는 tx에다가 1 빼기 ty를 더한 것을 f 안에다 넣었죠. 그러니까 1 빼기 t 대 t로 이 x랑 y 사이를 내분하면 이 녀석의 값이 바로 tx 더하기 1 빼기 ty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함수 값이 바로 ftx 플러스 1 빼기 ty입니다. 한편 이 값이 fx고요, 이 값이 fy죠. 그럼 저희가 얘네들을 연결을 했을 때 이 값들을 이제 1 빼기 t 대 t로 내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값들을 다시 1 빼기 t 대 t로 내분한 포인트가 바로 tfx 플러스 1 빼기 tfy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값이랑 이 값이 크기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크기 관계가 있냐면, 함수값을 내분한 게 내분하고 함수값으로 보낸 것보다 크다. 즉 아래로 볼록에서 이제 저희가 두 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선분을 하나 만들면 선분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게 되는 영역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래로 볼록의 정의입니다. 실제로 미적분 교과서에서는 아래로 볼록의 정의를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두 개의 포인트 잡아서 선분을 그리면 이 선분이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것을 수식으로 나타낸 게 이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어렵게 생겼죠.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어서 이 작거나 같다가 크거나 같다로 바뀌면 위로 볼록이 됩니다. 그렇겠죠. 위로 볼록인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래서 선분 두 개를 점을 이어서 연결해서 선분을 만들면 지금 그래프보다 선분이 밑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게 위로 볼록의 정의가 됩니다. 정의에 의해서 f가 위로 볼록하다는 것은 마이너스 f가 아래로 볼록하다는 것과 완전히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마이너스가 붙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니까요.
따라서 아래로 볼록에 대한 증명만 모두 잘 해낼 수 있다면 저희가 위로 볼록에 대한 것들도 공짜로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려드렸던 그림이 밑에 있습니다. 이제 볼록성과 도함수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명제, 평균 변화율과 먼저 볼록성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다음은 필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냐면 함수 f는 열린 구간 AB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명제랑 두 번째 명제 A, C, X, D, B일 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는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대충 이런 이미지겠죠. 아래로 볼록이 있고 A, C, X, D, B가 있어요. 그러면 저 이쪽에 있는 좌변에 있는 게 바로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이 선의 기울기죠. 이 값이랑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 이 점과 이 점을 이은 기울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 기울기보다 파란색 기울기가 커지고 있죠. 저희가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 즉 기울기가 증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F가 아래로 볼록이라는 얘기는 평균 변화율이 증가한다는 거랑 완전히 똑같다라는 명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증명해 봅시다. 증명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천천히 진행할 테니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수학하에서 배웠었죠. 양쪽 방향을 증명하면 됩니다. 충분 조건인 걸 증명하고 필요 조건인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1번이 참이라고 했을 때 2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을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C, X, D, B를 가정해 봅시다. 다음에 G라는 함수를요, 뭐라고 하냐면 C, FC랑 D, FD를 연결한 직선의 방정식이라 해봅시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면요, F가 이렇게 있고 C랑 D가 있겠죠. 어떤 정의역 상에 A랑 B 사이에 아무렇게나 CD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C랑 D를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G라고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은 F가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당연히 정의에 따라서 뭐랑 같은 말이 되죠? X가 C랑 D 사이에 있을 때 fx보다는 gx가 위에 있다. 선분을 그리면 선분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 이게 아래로 볼록의 정의라 그랬죠. 그래서 C랑 D 사이의 x를 고르면 당연히 fx보다는 gx가 큽니다. 이제 다음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g는 저희가 저 두 점을 이은 거니까 당연히 fc랑 gc는 같고, 그리고 fd랑 gd도 같죠. 그리고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왜냐하면 f가 g보다 작거나 같으니까요.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호가 바뀌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용하면 저희가 보이고자 하는 것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식에서 양변에 fc를 빼고 x 빼기 c로 나누면 다음과 같은 식을 얻겠죠. fx 빼기 fc는 작거나 같다 x 빼기 c분의 gx 빼기 gc. 여기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g는 직선이니까 사실상 x 빼기 c분의 gx 빼기 gc나 d 빼기 x분의 g d 빼기 gx랑 똑같아요. 왜 그렇다고요? 직선이니까요. 근데 이 녀석은 다시 작거나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마이너스 gx가 마이너스 fx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여기다가 fd를 또 더해주고 d 빼기 x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면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명하고자 하는 거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보다 작고, 이제 반대 방향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2번을 가정하고, 즉 a, c, x, d, b에서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f가 아래로 볼록인 것을 증명해 봅시다. 이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귀류법을 한번 써볼게요. 귀류법이 무엇이었냐면 결론을 부정해서 모순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귀류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론이 뭐냐면 저희가 증명해야 되는 결론은 f가 아래로 볼록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정해 봅시다. 그러면
f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여전히 g는 똑같이 정의할게요. f가 있고 g가 c, fc랑 d, fd를 정의한 함수를 g라고 할게요. 그러면 저희가 어떤 x가 열린 구간 c랑 d 사이에 있는데 gx가 fx보다 작은 아래로 볼록의 정의가 직선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였는데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래프가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x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gx가 fx보다 작은 x가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고 부정하면 나오게 되는 결과죠. 그러면 이제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는요, f가 g보다 크니까 얘는 x 빼기 c를 gx 빼기 gc, 근데 g는 또다시 직선이라서 d 빼기 x분의 g d 빼기 gx, 이 녀석은 또다시 d 빼기 x분의 f d 빼기 fx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버리면 어떤 거랑 모순이 일어나냐면 이 2번의 가정, 저희가 참이라고 막 생각했던 이 가정과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식이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래로 볼록이 아니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발생했으니까 따라서 f는 아래로 볼록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f가 아래로 볼록이면 평균 변화율들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위 명제와 f'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f가 열린 구간 i에서 미분 가능할 때 다음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f는 열린 구간 AB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가 첫 번째 명제고요. 두 번째는 i에서 f'이 증가함수이다. 이게 두 번째 명제입니다. 이것을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또 마찬가지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1번을 가정하고 2번이 참인 것을 한번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f가 아래로 볼록이라면 이제 저희가 아까 위에서 보였던 명제에 의해서 이제 f가 버리면 a, c, x, d, b에서 c 빼기 x분의 fc 빼기 fx가 거나 같다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 이것을 증명했죠.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작은 양수 h를 c 더하기 h가 d가 되고 다시 d 더하기 h b가 되도록 잡아봅시다.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h를 잡는데 c에다가 양수를 더해도 d라는 숫자를 안 넘도록 그냥 충분히 작은 h를 잡으면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저희가 아까 보였던 사실에 의해서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각각 다 써봅시다. 그러면 h분의 fc 더하기 h 빼기 fc는 적거나 같다 d 빼기 c 더하기 h분의 fd 빼기 fc 더하기 h, 다시 h분의 fd 더하기 h 빼기 fc, 이렇게 저희가 차례차례 길 따라가기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f는 지금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있죠. 미분 가능하니까 정의에 따라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c 더하기 h 빼기 fc는 그냥 f'c가 되겠죠.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에 의해서 저희가 0 플러스 방향만 체크하더라도 게임이 끝납니다. 그리고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c 더하기 h 빼기 fc가 결국에는 리미트 h가 0 플러스로 갈 때 h분의 fd 플러스 h 빼기 ft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이 미분 가능성이라는 가정에 의해서 얘가 f'c고요. 얘가 f'd입니다. 얘는 작거나 같죠. 즉 다시 말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증명한 거냐면 c가 d보다 작으면 f'c가 f'd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을 증명했고, 이 C랑 D가 A랑 B 사이에서 아무렇게나 잡으면 다 성립한다는 거죠. 따라서 F'의 증가다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이제 거꾸로를 증명해 볼게요. 2번을 가정하고 1번을 증명해 봅시다. 이를 위해서 2번을 가정, 즉 F'이 증가함수라고 가정하고 A, C, X, D, B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자, C랑 X랑 D라는 열린 구간에서 저희가 평균값 정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그쵸? 왜 그러냐면 F는 이미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고, 미분 가능이니까 당연히 연속이겠죠? 그래서 평균값 정리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C랑 X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 적용하면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가 F 프라임 X0인 X0가 C랑 X 사이에 존재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가 F 프라임 X1인 X1이 X랑 D라는 열린 구간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합니다. 그쵸? 근데 X0가 X1보다 당연히 크죠? 왜냐면 X0는 X보다 작고 X1은 X보다 크니까요. 그리고 2번의 가정이 F'이 증가한다 했으니까 F'X0보다는 F'X1보다 큽니다. 2번 때문에. 근데 이것은 저희가 평균값 정리를 얻은 게 X 빼기 C분의 Fx 빼기 FC죠. 는 작거나 같습니다. D 빼기 X분의 FD 빼기 FX. 근데 이것은 또 무엇인가요? 결국 이 말의 의미는 저희가 C랑 D를 A랑 B 사이에 아무렇게나 잡으면 기울기가 증가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윗페이지에서 증명을 했었던 F가 I에서 아래로 볼록이다라는 필요충분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F'이 증가함수면 F가 I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그래서 F'이 증가함수인 거랑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사실은 필요충분 조건이 돼요. 이제 저희가 증명한 두 가지 사실로부터 이제 미적분 교과목의 결과 2번 미분한 것과 볼록성의 관계를 완벽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자,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 F가 열린 구간 I에서 2번 미분 가능하다고 할 때 F가 I에서 아래로 볼록일 필요충분 조건은 I에서 F2'이 0보다 큰 것이다 라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F가 I에서 아래로 볼록이다 라는 것은 방금 증명한 것에 의해서 F'이 I에서 증가함수인 거죠. 이것은 또다시 F'이 I에서 증가하려면 수투의 결과에 따라서 2번 미분한 게 0보다 크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볼록이려면 2번 미분한 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미적분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수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복잡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사실 잘 증명하실 수 있다면 거의 수투와 미적분에서 정의나 증명과 같은 문제가 수리논술에 출제했을 때 전혀 거리낌이 없을 거예요. 이 정도만 마스터하시면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잘 복습을 해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적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분법에서 주로 나오는 것은 치환적분, 부분적분과 함께 부등식의 증명인데요. 정적분을 이용한 연습 문제들을 직접 증명해보고 이 절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환적분을 이용해서 다음 것들을 모두 증명할 수 있겠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가로 1번은요.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 dx는요. 마이너스 a부터 0까지 fx dx랑 0부터 a까지 fx dx가 되겠죠. 근데 이 식은 또다시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하시면 그냥 0부터 a까지 ft dt 플러스 또 0부터 a까지 ft dt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빠졌네요. 저희가 이렇게 생긴 식을 얻습니다. 2번, 3번, 4번도 모두 원리가 똑같은데요. 제가 3번만 하나 증명해서 2번과 4번을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a 빼기 t분의 a 더하기 t 해서 fx dx는요. 이렇게 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x를 2a 빼기 u라고 한번 치환해 볼게요. 그러면 dx는 마이너스 du가 되니까
적분 구간은 위아래로 바뀌어주고 여기 한번 a 빼기 t분의 a 더하기 t로 유지가 되겠죠. 얘는 f 2a 빼기 u du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t 대신에 a를 넣으면 2번이 나오죠. t에다가 a를 넣으면 4번이 쉽게 증명이 되고요. 특히라고 나오는 것도 이제 쉽게 증명이 됩니다.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똑같이 하면 됩니다. 이 가로 2번은 이제 0부터 2a를 0부터 a랑 a부터 2a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이 a부터 2a를 처리할 수 있어요. a부터 2a까지 fx dx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 치환 스킬을 다시 한번 적용합니다. 그러면 0부터 a까지로 깎이겠죠. 2a 빼기 u니까요. 그래서 0부터 a까지로 깎이고 f 2a 빼기 x dx로 치환이 된다는 것을 한 방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4번을 한번 해볼게요. 가로 4번은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를 다시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로 이렇게 한번 한 거를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사실상 이 값은 1이니까 얘는 그냥 2분의 파이겠죠. 근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분의 사인 x dx를요 저 3번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얘를 뭘로 치환하는 거냐면 x를 2분의 파이 빼기 t로 한번 치환해 보시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사인 t 플러스 코사인 t분의 여기는 코사인 t가 돼요. 다시 dt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a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도 a고 얘도 a니까 이 값은 사실상 2a가 되겠죠. 그래서 a가 4분의 파이다 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f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지만 적분값을 계산할 수 있는 유형들을 모은 게 이 네 가지 식이에요. 그래서 이 식은 수리논술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신과 수능에서도 아주 요긴하게 쓰이기 때문에 잘 마스터해. 밑에 있는 연습 문제는 실력 정석에서 가져왔는데요. 부분 적분을 시행해 보시면 모두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로 1번 한번 해볼게요. a의 n승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이렇게 한번 증명을 해봅시다. 하나를 찢어 볼게요. 그러면 sin x sin n 빼기 1x dx가 되겠죠. 그 다음에 uv라고 주고 적분하기 쉬운 거는 당연히 얘겠죠. 그래서 u'v라고 주고 부분 적분을 시행해 봅시다. 그러면 sin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는 sin n 빼기 1x가 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 0부터 0을 넣든 2분의 파이를 넣든 다 사라지죠. 그래서 0이 됩니다. 플러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은 이제 그대로 있겠죠. 이제 저 녀석을 미분하면 n 빼기 1에 사인 n 빼기 2x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이 나오겠죠. dx가 됩니다. 이 녀석을 다시 처리해주면 코사인 x는 1 빼기 사인 제곱 x니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n 빼기 1에 사인 n 빼기 2x dx 빼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n 빼기 1에 사인 n 빼기에서 두 개 또 만났으니까 그냥 nx dx 나오겠죠? 얘는 n 빼기 1에 a n 빼기 2 빼기 n 빼기 1에 a n이 나옵니다. 이제 이 녀석을 저쪽에다 넘겨주시면 n에다가 an 곱한 게 n 빼기 1에 a n 빼기 2가 나오겠죠. 그래서 a의 n승은 n분의 n 빼기 1 a n 빼기 2가 나온다 라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로 2번도 똑같이 부분적분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얘는 치환적분 이용하면 좀 더 쉽겠죠. b에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n승의 x dx인데 아까 했던 툴로 x 대신에 2분의 파이 빼기 t로 치환하시면 얘는 똑같이 0부터 2분의 파이의 사인 n승 t dt가 되겠죠. 이건 an이랑 똑같죠. 그래서 얘도 n분의 n 빼기 1에 b n 빼기 2 그러니까 여기가 코사인 들어가든 사인 들어가든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라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탄젠트도 한번 해볼게요. cn이랑 cn 빼기 2를 더한 게 n 빼기 1분의 1이 나온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cn이랑 cn 빼기 2를 더하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n 빼기 2x로 묶여서 1 더하기 탄젠트 제곱 x가 되겠죠. 탄젠트 제곱 x는 1과 더해지면 시컨트 제곱이 나오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n 빼기 2x에다가 시컨트 제곱 x dx가 나와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떤 녀석을 미분하면 되냐면 n 빼기 1분의 1에 탄젠트 n 빼기 1x를 미분하면 되죠. 0부터 2분의 파이. 오타가 있는 것 같네요. 그러니까 4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4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은 이제 n 빼기 1분의 1이다 라는 식으로 바꿀 수 있겠죠. 제가 수정번호를 이제 유튜브 영상에다 업로드 할 테니 그 강의 로그로 공부를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실수 전체에서 정의된 함수 fx랑 gx는 f의 역함수라고 해요. 거기서 다음이 성립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알파 베타에서 f까지의 적분, 그리고 f 알파랑 f 베타에서 g까지의 적분이 베타 f 베타에서 알파 f 알파를 뺀 것을 증명하는 문제입니다. 이 식은 아마 정석으로 공부하신 분들이면 수투에서도 이미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수투에서는 이것을 그래프를 그려서 이제 직사각형들의 차이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치환적분과 부분적분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알파부터 베타까지 fx dx랑 좌변을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f알파, f베타, gx dx가 있죠. 이제 이 식을 한번 바꿔볼게요. 얘를 x를 ft로 한번 바꿔보시면, 그럼 당연히 gx는 t가 되겠죠. 그리고 dx는 f't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인테그랄 t가 알파고 t가 베타여야겠죠. 그리고 gx는 그냥 t로 바뀌고 이 식은 f't dt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 식과 이 식을 더하는 게 됐죠. 한번 더해볼게요. 그러면 알파부터 베타까지 구간이 똑같고요. fx 더하기 x f'x dx가 됩니다. 이 녀석은 xfx를 미분하면 안쪽에 있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알파 베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베타 f 베타 빼기 알파 f 알파가 나와서 한 번에 증명이 됩니다. 이 식은 굉장히 신기한 공식이었죠. 알파 베타라는 것의 양끝 값만 알면 저희가 적분 값을 계산할 수 있는 신기한 공식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있는 부등식을 증명하고 미적분과 수리논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이 문제는 자연수에 대한 부등식이라고 해서 수학적 기납법이 생각나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그렇게 푸는 건 아니고요. 수학적 기납법 말고 이제 저희가 알고 있는 증명해야 되는 식을 그래프로 부등식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교과서에 있는 문제예요. 이 1부터 n분의 1까지의 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y는 x분의 1이라는 함수를 먼저 그려줍니다. 다음에 각각 함수 값들을 찍어줘요.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겠죠. 어딘가 n이 있고 n 플러스 1이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러면 x분의 1을 기준점으로 이 녀석들의 식들을 관찰해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됩니다. ln n 더하기 1은 인테그랄 1부터 n 더하기 1분의 x분의 1 dx죠. 그래서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넓이냐면 이 노란색 영역의 넓이입니다. 이게 ln n 더하기 1이에요. 자, 이제 제가 이 녀석을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해 볼게요. 1은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1은요, 밑변의 길이가 1이고 높이가 1인 거, 밑변의 길이가 1이고 2분의 1인 거, 3분의 1인 거, 4분의 1인 거, 이런 식으로 어떤 사각형들의 합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n분의 1도 마찬가지. 여기의 길이가 n분의 1이니까, 그쵸? 이 빨간색들의 직사각형의 합이 이 녀석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에 ln n 더하기 1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해서 n분의 1보다 작다라는 것을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다음을 증명하면 되겠죠. 이 식은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분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x분의 1에 대한 관점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저희에게 중요했으니까, 자, 이 식을 한번 찢어봅시다. 이 식은요, 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입니다. 1에서 n 더하기 1분의 1을 빼면 됐죠. 그러니까 ln n 더하기 1하고 1 더하기 n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랑 이제 여기는 저희가 크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죠. 1 더하기 2분의 1 해서 n분의 1, 이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어떤 것을 증명하면 되냐면 이 m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되겠죠. 그리고 1을 삭제하면 됩니다. 그런 ln n 더하기 1은요. 1 삭제해주고 얘를 여기다 넘겨주시면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해서 n 더하기 1분의 1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이 식이 노란색 영역으로 나타나는 것은 방금 설명드렸고, 이제 이 식을 제가 파란색 영역으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렇게 될 겁니다. 2분의 1은 이거, 3분의 1은 이거, 4분의 1은 이거, 5분의 1은 이거. 그래서 얘는 왼쪽으로 노란색 영역보다 작은 것들을 그리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녀석은 뭐가 더 크냐면 노란색 영역이 더 크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얘는 이쪽 방향이 성립한다는 것이 그림으로 증명이 됐어요. n에 대한 진술이라고 반드시 귀납법을 쓰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영역들을 이제 적분과 미분의 관계, 이 식으로 갈 것 같으면 x분의 1이 ln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관계식을 저희가 스스로 찾아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해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실제로 이름이 있는데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적분 판접법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대학교 수학에서 첫 장을 펼치시면 나오는 수렴과 발산의 테스트 중에서 아주 자주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들에 있는 과목들을 아주 엄밀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수투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교과서에서 등장하지 않지만 심층적으로 분석하면 난이도가 확 뛰는 볼록성부터 그리고 적분들에 대한 스킬까지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템들만 전부 다 마스터하면 사실상 수리논술의 절반 이상은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절대 정의와 증명에서 수리논술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일은 없을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확률과 통계, 수리논술의 두 번째 단골 주제인 확률과 통계에 대한 교과 개념들을 엄밀하게 알아보고 그것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